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도 벌써 새해가 밝은 지 얼마가 지났습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시험 대비 과정 진행이 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저의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별도로 영상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2024년, 2025학년도 대비 시험과 관련된 결과들은 이제 최종 합격자까지 다 발표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관련된 상세한 정보, 그 다음에 난도 같은 것들은 우리 김영편입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도 이제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기존에 있었던 2024년도 초에 찍었었던 것과는 조금 컨셉을 달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는 구체적인 기출 경향의 대폭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맞춰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약간의 어떤 변동,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할 측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이와 같은 프로필 사진은 실제 얼굴과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뽀샵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신촌 김영편입 단과 캠퍼스에서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도 쭉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월 한 10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합격자 25명 중에서 12명이 저희의 수업을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이제 수강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수업을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나름 이렇게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2026학년도 시험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자, 저는 일단 뭐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국문학적인 그런 성격만 강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인생은 늘 자기가 원래 계획했었던 대로는 안 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리트라는 법학적성 시험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PSAT 등등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웬만한 적성형 시험과 관련돼서는 수능을 제외하고는 성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부분의 영역에 다 몸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편입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전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동시에 모두의 공무원, 그 다음에 합격의 법학원 등에서는 5급이나 법원행시, 그 다음에 7급의 PSAT 세 과목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제가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와 같은 물리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고 세 과목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시험에 더 특화된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분석하면 왜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자료 해석 같은 언어논리라는 명칭이 안 달린 과목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 메가로스쿨에서는 또 언어이해, 전에 상상로스쿨이라는 곳에서는 리트, 추리논증 등등 이러한 리트나 피셋과 관련된 전체 과목을 다 아우르는 사실상 국내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강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셔도 이렇게 전 영역을 다 거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저서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저의 양력을 괜히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경찰대 편입이 단순히 5급 공채나 7급 공채의 PSAT 언어논리적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리적인 측면, 퀴즈적 측면, 혹은 뭐 상황 판단이라는 피셋 과목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배경적인 측면들, 계산적 요구들, 계산적 능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영역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저의 이와 같은 양력상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 더더군다나 큰 보탬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커리큘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2025학년도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의 변화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 2025학년도 시험이 어떤 식의 출제 경향을 보였는가, 이전 연도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크게 본다면 이 언어 논리 시험에는 독해 추론 영역, 그 다음 논리 퀴즈 영역, 논증 영역,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부터 2문제짜리, 3문제짜리 이렇게 좀 긴 글의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장문 독해 유형으로 크게 본다면 이런 형태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추론형 문제는 단순 독해형 문항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론을 요구하는, 직관적으로 예전에 수능을 보셨던 경험처럼 본문에 있는 특정 진술을 그냥 1대1로 매칭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원리를 적용하건 아니면 함축적인 숨은 뜻을 찾아내건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PSAT 언어 논리의 어떤 출제 스타일만 가지고는 대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연간 커리큘럼 상에라도 그와 같은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 퀴즈 영역의 문제가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2024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대비한다면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안정적 점수 확보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와 같은 논리 퀴즈형 문제들의 비중이 증가했는가? 실질적으로 논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혹은 퀴즈스럽다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4문제 정도에서 6문항 정도로 증가했고요. 단순히 이렇게 겉보기에 논리를 배경으로 하는 혹은 퀴즈적 사고 구조를 요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 일치부합이나 추론형 문제, 일반적인 독해형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근간에는 논리학의, 형식 논리학의 명제 논리 쪽에 관련된 그와 같은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개 출제됐습니다. 심지어 이 논증형 문제라고 불리는 파트에서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논증 구조 분석형 문제가 PSAT의 어떤 고유 유형인데요. 이번 연도에 이 유형이 우리 시험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논증 구조 분석형 문제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명제 논리식 진술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체적인 뼈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논리 퀴즈형, 그 다음에 논증형, 독해 추론형 완벽하게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적인 사고와 추론적 사고의 능력, 특히 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 논리적 개념들이 추론 파트와 논증 파트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장을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논리학과 관련된 철저한 학습과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유연한 사고, 여러 문제를, 양질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틀을 차별히 잡아나가셔야 되겠죠.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문 독해 유형은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2024학년도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소재나 상황만 좀 가변되어서 등장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잘 분석하신 분들이라면 요 녀석과 관련된 대응은 좀 수월한 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는요, PSAT 언어 논리와 확실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대 언어 논리, 그 다음 PSAT 언어 논리 구분했을 때 PSAT 언어 논리에 비해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독해, 추론, 논증 영역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수리적 사고력.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리적 사고력은 단순한 사칙 연산부터 여기서 말씀드리는 확률 계산, 기대값 계산의 방식 같은 것들까지 철저하게 가지고 가셔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리적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추론적 능력, 이 피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택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러프레이징. 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었던 표현을 어떻게든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함축적이거나 아니면 유사어를 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 표현을 바꿔서 등장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독해형 혹은 추론형 문제조차도 피셋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정리하기가 힘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난도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 그 다음 상대적으로 언어 논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황 판단적 퀴즈 구조. 상황 판단 문제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추론적 유형 문제가 이 경찰대 편입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언어 논리만 가지고 대비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전반적인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앞으로 학습 플랜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논리학과 관련된 교수진들은 보통 철학과 전공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철학과 전공분들이 그동안은 어떤 영역에서 리트, 법학적성 시험, 추리논증 영역에서 많은 어떤 그런 출제 비중을 좀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법학적성 시험이 좀 출제 경향이 이번 작년에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있었던 법학적성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니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논리를 따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3, 4개월 뒤에, 4개월쯤 뒤에 진행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에서는 이러한 논리학 베이스의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일 뿐입니다만은 이 출제진들이 경찰대 편입 쪽으로 유입되거나 혹은 그쪽에서부터 어떤 도움을 얻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이 리트 쪽과의 어떤 변화를 같이 고려한다면 이번 2025학년도 시험의 출제 경향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과 관련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있고요. 자, 독해 추론, 논리 퀴즈, 논리 논증, 장문 독해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2026학년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수업을 통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독해형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패러프레이징 분석 훈련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어 내에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지문의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뜻 혹은 원리적으로 이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함축된 뜻 같은 것들까지 풀어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정보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문 구조 해석 훈련을 또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지 독해 추론형 문제가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퀴즈 영역, 논리학 파트 혹은 퀴즈형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논리학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논리학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원리 이것들을 학습에 나가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논리학의 가장 A, B, C에 해당하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커리큘럼을 조금 더 기초 단계부터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단순한 형식 논리학의 뼈대에 해당하는 이론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뼈대를 응용하는 그래서 실제 지문상에서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다양한 현대 논리학 이론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살펴볼 내용이 될 것이고요. 관련된 응용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논리 논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증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 다음 논리학과 연계되는 이와 같은 논증의 어떤 판단의 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위한 기초적인 원리 학습이 당연히 기존보다 더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논리학 베이스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논증 구조도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2문항이나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2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T에서 쭉 다뤄왔었던 이런 논증 구조도 분석형 문제와 논리학을 연계시키는 스타일의 문제를 철저하게 학습하는 시간이 또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제가 작년 수업까지는 이 논증 구조도 문제는 그냥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2개년치 동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만 열어놓고 일단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번엔 나왔고요. 아마 그때 수업을 제대로 학습하신 분들은 이 유형의 문제는 나름 수월하게 풀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더 확실하게 더 다양한 문제들로 이 구조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후에 다 반영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문 독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100% 확신을 못하겠지만, 이 출제진 분들은요, 확실하게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에서 뭔가 게임 이론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 연출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이거는 1회 시험부터 쭉 유지됐었던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이원 분류표상의 어떤 책의 점수값 같은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3년 연속으로 성장했다면 이거는 일종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지 않게끔 소재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빈출, 소재 영역에 대한 이론 자체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률이나 기대값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 관련된 몇 가지 자료 해석적 그런 구도의 문제들도 일부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심화 단계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방향성 하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기초 입문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초 입문은 생기초 언어논리라는 타이틀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 언어논리 자체가 완전히 처음인 분들한테 딱 필요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논리가 두려운 초보자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파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형식논리학, 특히 이제 명제논리와 관련된 본격적인 학습 이전 단계에서 이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자체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독해와 관련되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리트 쪽이든 피스 쪽이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이 영상 매체의 발달이 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튜브 같은 것들의 영향이 좀 있겠죠. 확실히 두 영역 모두에 걸쳐서요. 수강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휘력은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휘력이 뭐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뭐 여러분의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험의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용어들, 특히 선택지에 나오는 특정한 한자어 중심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혹은 어떤 대소구도와 관련된 판단의 결과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평소에 봤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면 결국 선택지에 대한 정오 판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선택지에 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플러스 어떤 구문 구조들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의 기초 어휘력도 잡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독해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 파트와 독해 파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증 파트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것이고요. 자, 이제 3월부터는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이 정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 과정이 이제 영상으로도 같이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일단 순서대로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마지막 파이널까지 쭉
장기간의 레이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 이론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측면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 논리의 유형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질문들이 등장하는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PSAT 문항을 중심으로 플러스 PSET 이외에 좀 더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은 기초를 잡는, 기본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유형별 학습 전략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었던 명제 논리의 여러 가지 법칙들, 공식들을 이제 이 시간에 학습한다라고 그렇게 큰 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는요. 이와 같은 기본 이론 단계에서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난도가 높은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확률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틀, 그 다음에 게임 이론과 관련된 여러 소재들, 거기다가 뭐 여기서 말했었던 현대 논리학의 이론들, 단순한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그런 논리학 공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건 아니면 이제 문제풀이의 방법론적으로건 추가적인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요 심화 응용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리트의 추리논증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PSAT보다 리트에 등장하는 객관식 두 과목 중에 하나인 이 추리논증 문제가 상대적인 난도가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우리 경찰대 편입 수준에 맞는 시험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녀석들까지 확실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추리논증과 관련된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이 꽤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 응용 단계까지는 이론과 실제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한 유형별 분석 과정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부터입니다. 실전 적용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단계가 되겠죠. 자, 이 단계는 추리 검증의 단계로서 유사 기출 문제로 구성된 25문항 풀셋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은 전년도도 그랬지만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유사 기출 문제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독해형이나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선지를 바꾸던가 아니면 길었던 것을 좀 압축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용적인 변형과 선지상의 변형을 추가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풀어보셨던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아무튼 관련된 내용은 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될 별도의 이 실전 적용과 관련된 커리큘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파이널 대비 과정은 역시 모의고사죠. 자, 제가 리트 쪽, 피셋 쪽 여러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 역량을 총동원한 자체 제작 문제 혹은 이제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아울러서 완벽한 세팅을 한 그런 25문항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회차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2회차, 8회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피셋에 대한 경험이 애당초 없으셨던 이 언어논리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완벽히 초심자인 분들의 정석적인 코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은 피셋 무경험자분들 이외에 피셋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 단계부터 그냥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일단은 1학기까지는 학교 생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부터, 여름 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 심화 단기 속성 과정이 이게 7월달, 8월달에 2달에 걸쳐서 또 학원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별도로 인터넷 강의로 업로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과정을 조금 더 압축해서 좀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 단기 속성 강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두 가지에서 일단 좀 쉽다 싶은 것들은 좀 걸러내고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대상들 중심으로 좀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줄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대비 과정까지 충실하게 다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
그다음에 어떤 부족한 점들, 이와 같은 것들이 차근차근히 보완이 되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그와 같은 합격률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 합격자 안에 포함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커리큘럼과 관련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냥 특강입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개념어 특강. 이거는 앞에서 기초 때 다루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패러프레이징과 관련된 분석을 또 별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리 퀴즈 패턴 공략. 이 녀석은 유형 가운데 하나인 논리 퀴즈형 문제의 비중이 원체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논리 퀴즈형 문제들을 확실하게 좀 더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중적 훈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커리큘럼 과정상에서 포함됐었던 문제들이 좀 압축적으로 선별돼가지고 같이 포함이 되면서 플러스 또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시험에 일단 베이스는 기출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진행된 기출 3개년치에 대한 철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 기출 특강을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도 경천대 편입 언어 논리 대비 전체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이러한 화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분들한테 언어 논리라는 시험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낯선 영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든든한 동반자가 길잡이가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겠죠. 저의 그동안 쌓아왔었던 경력, 그 다음 이번 시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언어 논리 대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앞에 환한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강의에 임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확실한 밑바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커리큘럼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후에 또 별도의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